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세를 좀 이렇게 바로 잡아보겠다고 어깨 쫙 펴고 허리 세우고 막 애쓰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뻣뻣해지고 결국엔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있죠. 꼭 내 몸이랑 싸우는 기분 들 때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매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 뭉치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스스로를 자세 반항아라고 부르는 분의 한 30일간 기록이에요. 이분이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걸 접하면서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기록이요? 네. 네. 요약하자면 자세를 좋게 하려는 노력, 이걸 딱 멈추니까 오히려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바로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바른 자세 만드는 비법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자세 반항아분의 아주 솔직하고 재밌는 경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몸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좀 새롭게 보고 재교육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렉산더 테크닉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거죠. 교정이 아니라 사용법 배우기군요. 네, 맞습니다. 사용법 배우기, 그게 훨씬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네요. 훨씬 와닿네요. 뭔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이제야 좀 제대로 읽는 느낌? 오늘은 그래서 이 경험기를 바탕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4가지 핵심 원리랄까요? 그 기동들, 그러니까 인히비션, 우리말로 멈춤이죠. 그리고 중추 조절, 덜하기, 마지막으로 심리 신체적 통합, 요 4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이 평소에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동, 이니비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원리, 이니비션. 말씀하신 대로 멈춤 또는 억제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그냥 행동을 딱 멈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자세 반응합은 1주차 기록이 진짜 재밌어요. 알람 웅크리고 받지 않기 챌린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요. 네네. 보통 아침 알람 울리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죠. 몸이 일으켜서 막 핸드폰 더듬거리잖아요. 근데 이분 알람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일단 멈춰. 이걸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첫날 알람 끄려고 이렇게 손을 뻗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미 목은 한 45도 이렇게 꺾여 있고 어깨는 잔뜩 움츠려든 그야말로 길에서 쥐갑 줍는 자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상상이 가네요. 거울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내가 매일 아침 이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뭐랄까 현타가 제대로 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생생하고 중요한 발견인 거죠. 바로 그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부터 이니비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거. 네. 이니비션은 자극, 그러니까 여기선 알람 소리죠. 그 자극과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 몸을 구부려서 폰 잡는 거. 그 사이에 의식적인 틈, 생각할 틈을 만드는 행위예요.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지? 하고 관찰할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군요. 그리고 종종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더하는 방식으로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걸 이제 잘못된 사용, 미스유즈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사용, 미스유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을 좀 비효율적으로 어쩌면 좀 해롭게 쓰고 있다는 거네요. 알람 받을 때 목 꺾는 거 말고도 컴퓨터 할 때 저도 모르게 어깨 이렇게 움츠리는 거라든지 운전할 때 목 내미는 거 이런 게 다 잘못된 사용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니비션 연습은 바로 이런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잘못된 사용 패턴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일단 멈추는 거죠. 일단 멈춘다. 네. 또 이러네? 잠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고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영어권 표현 중에 The power of saying no to your habits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에 노라고 말하는 힘. 그렇죠. 내 습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 멈춤이라는 힘이 있어야만 그 자극에 대해서 다른, 더 나은 반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멈추는 걸 넘어서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
와,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인 개념인데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춤으로써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멈춤으로 확보한 공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게 혹시 두 번째 원리인 중추 조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니비션으로 불필요한 반응을 멈췄다면 중추 조절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 어떤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거의 심장부와 같은 개념이죠. 이 자세 반응화분의 2주차 경험담이 또 재밌어요. 선생님한테서 목을 자유롭게, 머리를 앞 위로, free the neck to allow the head to go forward and up. 이런 디렉션,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오더래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헷갈려 하죠. 목을 자유롭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목을 막 좌우로 흔들어 봤답니다. 거의 뭐 찰랑찰랑 소리가 날 정도로 격하게요. 아,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목 근육을 써서 뭘 하라는 게 아니구나. 목에 힘을 빼라는 일종의 생각의 방향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자세를 좋게 하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력하지 말라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처음 알렉산더 테크닉 접할 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중추 조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세 잡기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거든요. 다른 접근법이요. 네, FM 알렉산더는 우리 몸의 머리, 목, 척추 사이의 관계가 몸 전체의 균형, 또 협응력, 그리고 움직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봤어요. 이걸 primary control, 즉 1차적 조절 또는 중추 조절이라고 부른 거죠. 머리, 목, 척추 관계가 몸 전체의 약간 컨트롤 타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세 부분의 관계가 불필요한 긴장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유지될 때, 다시 말해 목이 자유롭고 머리가 척추 위에서 쉽게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는 그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허용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들, 어깨, 팔, 다리, 골반 이런 데가 훨씬 쉽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목을 자유롭게 하라는 디렉션은 목을 스트레칭하거나 어떤 특정 자세를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 주변에 나도 모르게 꽉 쥐고 있는 그 습관적인 긴장을 그만두라, 놓아주라는 어떤 정신적인 허용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멈추는 거죠. 놓아주라는 허용,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네요. 근데 머리를 앞 위로는 뭔가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건가요? 억지로 막 머리를 앞으로 내밀거나 위로 치켜들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앞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하라는 것도 머리를 물리적으로 막 밀거나 당기는 행위가 아니고요. 머리가 척추의 가장 윗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면서 마치 풍선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가볍게 위쪽으로 향하는 그 본연의 방향성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방해하지 말라. 네. 우리가 긴장하면 흔히 턱을 당기거나 목 뒷덜미를 이렇게 압축시키잖아요. 그런 방해를 멈추고 머리가 자유롭게 자기 갈 길을 가도록 생각으로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 중추 조절이 회복되면 마치 도미노처럼 몸 전체의 근육 긴장도가 적절하게 다시 조절되고요. 불필요한 노력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관계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셈이죠. 생각의 방향 전환만으로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방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원리, 덜 하기, doing less는 이 방해하지 않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덜하기 혹은 non-do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앞서 이야기한 인히비션과 중추 조절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또 이걸 심화시키는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주차 기록을 보면 이 자세 반항아 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이전에는 앉았다 일어설 때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리려고 영차 하고 온몸에 힘을 팍 주면서
특히 무릎이랑 허벅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게 습관이었대요. 마치 몸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취급했던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 관점에서 덜 노력하기, 이걸 적용해 봤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직전에 먼저 목을 자유롭게 디렉션을 생각하면서 목이랑 어깨 긴장을 풀고 머리가 앞뒤로 향하도록 허용했더니 갑자기 엉덩이가 저절로 의자 앞쪽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마치 누가 아래에서 부드럽게 쓱 밀어 올리듯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일어나졌다고 합니다. 오, 네네. 전형적인 경험이죠. 너무 순식간이고 가벼워서 내 몸에 누가 리프트를 달아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지 짐작이 가죠. 정말 알렉산더 테크닉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신체적 불편함이나 통증, 아니면 비효율적인 움직임은 사실 과도한 노력,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근육을 동원하고 긴장시키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과도한 노력이요? 네, 앉았다 일어나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 어깨, 허리, 다리에 엄청난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서 있을 때조차 어깨나 등에 괜한 힘을 꽉 주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꼭 그렇게 힘을 줘야만 몸이 지탱될 거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뭐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작용하는 면도 있고요. 혹은 과거의 특정 경험이나 아니면 잘못 학습된 움직임 패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그 과잉 노력 패턴을 알아차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아주 적절한 긴장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게 바로 덜 하기의 핵심이에요. 최소한의 긴장만 사용하기. 네. 더 나아가서 non-doing 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힘을 덜 쓰는 걸 넘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습관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멈추고 중추 조절의 원리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효율성과 조화로움이 발현될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걸 멈추면 몸이 알아서 더 잘 움직인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데요. 마치 운전할 때 핸들을 꽉 쥐는 대신에 그냥 부드럽게 잡는 것과 비슷한 걸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어요. The work is not what you do, but what you undo. undo, 되돌린다. 네,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 작업, 이 수련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되돌리는가, 즉 풀어내는가, 그만두는가 이다 정도가 될 겁니다. 아, 새로운 걸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긴장과 잘못된 습관이라는 그 족쇄를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풀어냄을 통해서 힘을 덜 쓸수록 움직임은 더 정교해지고 부드러워지고요. 심지어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더 강해지고 효율적이 된다. 와, 이건 단순히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심리 신체적 통합, 사이코피지컬 유니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30일간의 여정 막바지에 이르면서 몸의 변화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고받는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봅니다. 이게 심리 신체적 통합 원리의 핵심이에요. 30일째 되는 날의 기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자세 반항아 분이 회사에서 아주 긴급하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큰일 났다. 모드로 즉시 돌입해서 어깨는 귀에 닿을 듯이 잔뜩 끌어올리고 무의식적으로 턱 꽉 깨물고 숨은 얕아지면서 아이고 이걸 또 언제 다 해. 빨리빨리 막 속으로 이런 내적 전쟁을 치렀을 거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 지난 30일간 연습했던 목을 자유롭게 머리를 앞 위로 이 디렉션이 반사적으로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이니비션, 의식적으로 목이랑 어깨 주변의 긴장을 스르르 풀어주면서 그 디렉션을 생각했더니 와, 놀랍게도 그렇게 긴박하게 느껴졌던 업무 상황과 스트레스가 훨씬 차분하고 좀 관리 가능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마치 몸에 힘을 뺐더니 터질 것 같던 뇌에도 여유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네.
자, 이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FM 알렉산더는 몸, 피직과 마음, 사이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자기 셀프를 이루는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인 긴장 습관,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어깨를 움츠리는 것, 이게 단순히 근골격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그것은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정신적, 감정적 반응 패턴과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굳어진 몸의 자세는 굳어진 마음의 자세를 반영하고 또 그걸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분등이나 움츠린 어깨는 스트레스에 대한 제 몸의 자동 방어 태세 같은 거고, 이게 다시 불안이나 조급함 같은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30일간의 알렉산더 테크닉 연습은 단순히 자세를 바꾼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니비션, 멈춤과 디렉션,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던 그 과도한 신체적 긴장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을 넘어서 그와 연결된 불안, 조급함, 압박감 같은 감정적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는 효과로 이어진 겁니다.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리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꾸준히 수련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같은 신체적 개선뿐만 아니라 불안감 감소,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집중력 개선, 심지어 무대 공포증 극복 같은 그런 심리적인 변화까지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와, 정말 깊이가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자세 교정법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습관적인 반응 패턴 전체를 재조정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자기 사용법에 대한 접근법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자세 반항하에 유쾌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30일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4가지 핵심 원리, 이니비션, 중추 조절, 덜하기, 심리신체적 통합을 탐구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억지로 어떤 이상적인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미 가진 지혜와 균형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 즉,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재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나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놀랍도록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 문제는 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혀버린 그 본연의 디자인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간섭과 과도한 노력이라는 습관들이죠. 알렉산더 테크닉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덜어내는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눈 이니비션, 멈춤과 디렉션, 새로운 생각의 방향인 셈이고요. 마치 우리 몸의 기본 설정 값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 속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 앉을 때, 설거지할 때, 혹은 누군가와 좀 긴장되는 대화를 나눌 때 같은 순간들이요. 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잠시 멈추고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내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다른 경험이 가능해질까요? 당신의 몸이 이미 가진 자연스러운 균형과 편안함을 방해하고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간섭 패턴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넘어서 내 삶의 습관적인 노력 패턴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고 또 현명하게 사용하는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